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뉴욕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와이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가 99명으로 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약탈과 강도까지 잇따르면서 치안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됐습니다. 소비자들이 동일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2년 전보다 한 달에 $700가량을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3년이면 소셜 시큐리티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뉴욕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규모 경축식이 개최됐고 어제는 맨하튼 한가운데 태극기를 개양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플러싱 KCS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뉴욕 한인회, 뉴욕 총영사관 등 5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기념식에는 지역 정치인과 한인 단체장 등 총 4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고 조국의 광복을 축하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김희환 총영사는 경축사를 통해 조국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고 광복회 뉴욕지회 유진희 회장, 김광석 뉴욕 한인회장 등이 잇따라 단상에 올라 광복 78주년을 축하했습니다. 광복의 의미와 역사적 기원을 오늘 되새기고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이를 잘 가르치고 널리 알려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나라 사랑 정신이 한인사회에 잘 계승 발전되기를 힘모아야 되겠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존 리우 뉴욕주 상원 의원 등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도 총출동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광복 78주년을 맞아 광복회 뉴욕지회 강병목 씨와 뉴욕 한인교회 장철우 원로 목사에게 각각 감사패와 공로패를 전달해 광복절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참석자 전원이 함께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만세 삼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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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오늘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어제 맨하튼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한인 청년단체 재미 차세대 협의회는 맨하튼 월스트리트에서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과 한인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태극기를 개양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담스 뉴욕시장은 한인들은 뉴욕시를 발전시키는 데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며 세계의 금융 수도인 맨하튼, 특히 볼링그린팍에 국기를 개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미 차세대 협의회는 2021년부터 해마다 황소상 앞에서 태극기 개양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가 9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실종자가 1,3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약탈과 강도까지 잇따르면서 치안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카운티 측은 어제까지 현장을 수색한 결과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9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실종자가 여전히 1,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국은 수색 진행에 따라 희생자 규모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미 한 세기 만에 미국에서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산불입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수색견들을 동반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해안가 근처 라하이나 일부에 대해서만 수색이 이뤄졌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은 시신들이 발견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찢어지겠지만 많은 비극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전국화재보호협회에 따르면 이번 하와이 산불은 미네소타와 위스콘신에서 453명이 사망한 1918년 이후 미국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산불입니다. 한편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마우이 섬에서는 설상가상으로 범죄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더는 마우이 섬에서 최근 범죄가 증가했고 일부는 총으로 위협당하며 약탈과 강도를 당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경비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는 야간에 총을 든 강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존 팔레티의 마우이 경찰서장은 강도 범죄 증가에 대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을 순찰하는 경찰관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됐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올해만 벌써 4번째입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은 어젯밤 대배심을 거쳐 트럼프 전 대통령 등 19명을 조지아주 대선 전복 시도 등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마크 메도우 전 백악관 비서실장, 존 이스트먼 변호사, 케네스 체세브로 변호사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함께 피고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는데 불구하고 이를 뒤집으려고 시도한 혐의 등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총 13개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피고인들은 2020년 조지아주 대선 당시 패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 결과를 불법적으로 바꾸는 공모에 고의적으로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러한 공모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와 주내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주에서 2개 이상 공갈 행위를 저지를 공통적인 계획과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허위 진술과 글, 공무원 사칭, 위조, 허위 서류 제출, 증인 영향력 행사, 컴퓨터 절도, 무단 침입, 사생활 침범, 주정부 기만 음모, 절도, 위증 등 다양한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올해 들어 성관계 입막음 의혹과 기밀문건 유출,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모의 등 의혹으로도 기소된 바 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각 대학들에게 학생들의 인종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들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판결이 인종 다양성을 무시하라는 요구는 아니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행정부는 각 대학들에게 인종 다양성 확보 방안과 관련한 로드맵과 질의응답 등의 지침이 담긴 교육부 및 법무부 공동명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미겔 카도나 교육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고등교육에 있어 매우 긴급한 순간이라며 지침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행정부는 이번 서한에서 대학들이 모집 절차를 통해 지원자 풀을 확대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는 동아리 등의 프로그램으로 대표성이 낮은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자율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법원이 소수인종 입시 우대 정책의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대학 입학을 위해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모집 과정에서 지원자들을 식별할 때 인종을 무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들이 인종은 물론 출신 지역과 재정적 배경, 부모의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한 다양한 집단을 입학시킬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새로 설립하거나 유지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특히 과소대표된 집단의 학생들이 캠퍼스에 섰을 때 소속감과 지지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카도나 장관은 이미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했던 여러 주에서 유색인종 학생들의 대학 등록이 급감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런 류의 퇴보를 전국적인 규모에서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워싱턴 포스트는 정부의 이번 지침은 의무가 아니고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고 지난 2년간 물가가 급등했지만 수입은 가파른 물가 상승률만큼 빠르게 상승하지 못했죠. 소비자들은 동일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한 달에 $700가량을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에 따르면 지난 7월 소비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2년 전과 비교해 $709를 추가로 지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월 $202를 추가로 지출한 겁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이 많은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몇 달 동안 물가 상승률이 다소 완화됐지만 지난 2년 동안 상승해온 인플레이션이 각 가구에 미친 재정적인 악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무디스가 발표한 가계지출 수치는 최근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긍정적인 경제 전망이 소비자들의 현실적인 재정 상태와는 큰 격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제품 가격은 더 비싸졌는데 수입이 따라가지 못하며 실질 소득은 2019년 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근 임금은 마침내 인플레이션을 앞지르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는데 지난해 6월 1.2%, 지난 1년 평균 0.5%에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연말이나 2024년 초까지는 연방준비위원회의 목표치인 2%대로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33년이면 소셜 시큐리티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금을 인상하거나 은퇴 연령을 높이지 않으면 수혜자들의 혜택이 크게 줄어들 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비영리 공공정책조직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3년이면 소셜 시큐리티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수혜자들의 혜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2033년 새롭게 은퇴한 맞벌이 부부가 받는 소셜 시큐리티 체크 혜택은 월 $1,450, 연 $17,400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부부 가운데 한 명만 소득이 있었던 은퇴 부부의 경우 연 $13,100가량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위원회는 또 평균적으로 받는 혜택이 약 23%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혜택의 감소는 체크를 받는 약 5천만 명의 시니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노인 빈곤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며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하려면 세금을 인상하거나 은퇴 연령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시행해서 소셜 시큐리티 자금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미 미국의 소셜연금 인구는 근로 인력을 앞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방정부가 걷어들이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올해 기준 소셜연금 과세소득 상한선인 $16만 $200를 없애거나 높여서 과세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만기 은퇴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올 들어 뉴욕시에서 주택 임대료를 내지 못해 쫓겨나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7개월 동안 뉴욕시 시내 5개 보로에서는 6천 건에 육박하는 강제 퇴거 조치가 집행되면서 지난해보다 무려 250% 늘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뉴욕시 마샬이 시내 5개 보로에서 집행한 주택 세입자 강제 퇴거 건수는 총 5,89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1,640건과 비교하면 259% 급증한 겁니다. 특히 지난 6월 한 달간 무려 1,240건을 기록하면서 폭발적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퀸즈에서는 올 들어 지난 7개월간 108건의 강제 퇴거 조치가 집행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15건과 비교해 156.5% 증가한 겁니다. 강제 퇴거 집행이 가장 많은 보로는 브루클린으로 1,905건을 기록했고 브롱스가 1,76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지난해 1월 15일 주택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됐고 이후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19개월간 시내 5개 보로에서는 총 9,984건의 강제 퇴거가 집행됐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이 시급하다며 일명 타당한 사유 법안에 대한 지지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줄리아 살라자르 뉴욕주 상원의원이 추진하는 이 법안은 세입자 강제 퇴거를 위해서는 집주인들이 퇴거의 정당성 또는 타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미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최종 법제화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8,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을 적발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제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에 세를 준 건물주에게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어제 뉴욕시 의회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에 렌트를 준 건물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이 통과돼 발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례에 따라 라이선스 없이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팔고 있는 매장을 발견한 단속기관은 판매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건물주에게 보낼 권한이 있습니다. 경고 조치가 이뤄진 뒤 후속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불법 마리화나가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처음에는 $5,000, 그 이후에는 위반 시마다 각 $10,000의 벌금을 건물주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이미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위치한 곳이라면 건물주는 적어도 퇴거 조치를 시도해야 합니다. 퇴거 절차를 시작할 경우 건물주가 불법 마리화나 판매 세입자를 없애려고 행동을 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약 8,000개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불법 마리화나 판매점이 늘어난 데에는 교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점과 판매 라이선스 발급 시점 간의 격차가 컸던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불법 마리화나 판매가 성행하면서 대부분 소비자들은 13%의 세금이 붙지 않은 불법 마리화나를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 확보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때문에 뉴욕주 마리화나 관리국은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한 후 거의 2년간 불법 시장이 커지도록 내버려뒀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 광복절을 축하하며 양국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광복절을 앞둔 어제 국무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를 대표해 한국의 광복절에 따뜻한 축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70주년을 맞은 우리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강력한 유대의 토대를 이루는 공동의 가치를 인식하며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축하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우리는 함께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해에 걸친 미국과 한국 간의 우정을 고대한다며 한국 국민이 즐거운 광복절을 보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탑스타 송혜교 씨가 한국 알림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올해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아 하와이 내 한국 독립운동 유적지를 알리는 안내서를 제작해 하와이 주립대학교 한국학센터에 만부를 기증했습니다. 서 교수는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된 이번 안내서에는 하와이에서의 대한민국 독립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호놀룰루 대한인 국민회 총회관터, 한인합성협회 회관터, 오하우 공동묘지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혜교 씨는 2012년 1월 뉴욕 현대미술관의 한국어 안내서 기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2년간 해외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역사 유적지 34곳에 한국어 안내서와 한글 간판, 구조 작품 등을 기증해왔습니다. 고등교육 전문지 인사이트 하이어에드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와 커네티컷주에서 공사립대 대상 동문자녀 특례 입학제도 금지 법안이 각각 주의회에 상정돼 계류 중입니다. 또 펜실베니아와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유사한 법안 상정이 예고됐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동문자녀 특례 입학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뉴욕주 의회에서 추진 중인 법안은 뉴욕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동문자녀 특례 입학은 물론 조기 전형, 얼리 디시전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대입에서 소수계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공정한 대입 경쟁을 위해 동문자녀 특례 입학 제도 역시 폐지돼야 한다는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횡단보도의 주변 차도 바닥에 LED 조명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시의회에 발의된 관련 조례안에는 횡단보도 알림 LED 조명을 사고 다발 지역 횡단보도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는 횡단보도 라인 앞쪽과 뒤쪽 도로 바닥에 깜빡이 기능 등이 갖춰진 LED 조명을 설치해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LED 조명은 태양광 판넬을 통해 자동 구동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례안은 법제화 즉시 시행되고 첫 해 100개를 포함해 5년 내 500개 이상 사고 다발 지역 횡단보도에 태양광 LED 조명을 설치하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오전에만 구름이 많은 뒤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화창하지만 밤늦게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한 가운데 적지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